땀 엄청 많은 거 아니면 먼저 써보고 계속 바른다면 어떤 거 바르실 거예요? 저는 겨드랑이 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골라 직접 써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 데오드란트의 원래 용도는 땀 억제가 아닌 거예요. 땀이 나면 남색으로 색이 변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데오드란트를 바른 쪽은 바로 왼쪽이랍니다. 오른쪽에 사용한 제품이 라는 인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땀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중 겨드랑이는 겨터파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땀도 많이 나고 신경 쓰이는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겨드랑이 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분 확인 후 직접 픽해서 2주 동안 써본 데오드란트 제품 후기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데오드란트 한 번쯤은 써보셨죠?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실험 영상 먼저 보실게요. 이 사진은 겨드랑이 땀 억제를 위해서 2가지 제품을 바르고 난 뒤 땀을 유발해서 얼마나 땀이 잘 억제되었는지를 테스트한 건데요.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는 지인을 섭외해서 직접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땀이 나면 남색으로 색이 변하는 건데 어느 쪽이 땀이 잘 억제된 것 같나요? 바로 오른쪽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데오드란트를 바른 쪽은 바로 왼쪽이랍니다. 사실 데오드란트의 원래 용도는 땀 억제가 아닌 땀 냄새 제거예요. 물론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겨드랑이 땀을 줄이는 성분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만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의 겨터파크를 막기에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대신 데오드란트에는 땀 냄새를 잡기 위해서 항균 효과를 내는 트리클로산과 향기를 내는 향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에는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2가지 땀샘이 있어요.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온 땀은 겨드랑이로 배출돼서 세균과 만나 분해되면 암모니아 같은 화합물이 발생해서 우리가 흔히 암내라고 하는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 냄새를 줄이기 위해 항균 성분을 넣는 거죠. 그런데 항균 작용을 하는 트리클로산은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이에요. 갑상선이나 생식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성분의 사용을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냄새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향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음 논문을 보시면 화장품 중에서 데오드란트가 그 안에 들어있는 향료로 인해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가장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데오드란트 바른 후에 간지럽거나 따가웠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 있으시죠?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문제는 가렵고 따가워서 긁고 난 뒤 그 부위에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데오드란트 사용 후 접촉 피부염이 생기고 나서 발생한 색소 침착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데오드란트를 써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성분도 괜찮다 싶은 제품을 골라 직접 써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탈 데오도란트 스틱형과 롤온형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먼저 스틱형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엄청 큰 딱풀처럼 생겼거든요. 물을 묻힌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이렇게 문질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샤워하고 나서 물기를 대충 닦고 나서 바로 바르니까 따로 물 묻힐 필요도 없고 편하더라고요. 이 스틱은 암모늄 알륨 딱 하나의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땀 발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향에 끈적임도 별로 없어서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주 정도 사용했는데 특별한 자극은 없었습니다. 물을 묻혀 사용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롤온형도 사용해 보았는데요. 물을 묻힐 필요 없이 이렇게 바르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액체가 바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롤온형의 성분은 스틱형보다는 많은 총 6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 포타슘 알륨, 이 땀 발생을 억제하는 성분이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가 항균,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도 향유나 알러지 유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직접 써보니까 롤온이 생각보다 마르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개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아무래도 스틱은 단일 성분이고 롤온에는 스틱형에는 없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나 벤조익 애시드 같은 성분이 더 들어가 있어서 스틱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긴 했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성분 자체가 알루미늄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있을 수 있고 클렌징을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바로 씻어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데오더런트를 사용해도 땀 억제가 충분하지 않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약국템에 주목해주세요. 약국템들은 염화 알루미늄이 주요 성분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땀샘의 모자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화 알루미늄이 땀과 만나면 화학 반응으로 침전물이 만들어지고 이 침전물이 땀샘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이 땀 억제 기전은 아까 데오도란트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화합물도 마찬가지인데 억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보시면 데오도란트를 쓴 왼쪽보다 오른쪽이 확실히 땀 억제가 더 잘 된 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사용한 제품이 이 드리클로라는 약국템인데요. 약국템들은 염화 알루민의 농도가 20%인 제품, 12%인 제품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염화 알루미늄 농도가 20%인 제품에 드리클로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노스엣, 스웨클로, 데오클렌이 있는데요. 이 중 드리클로와 노스엣은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제품을 발랐을 경우 빨리 마르지만 약간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스웨클로와 데오클렌에는 알코올이 없어서 자극은 덜하지만 건조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염화 알루미늄 12%의 제품에는 노스엣 센스와 스위티브 센스가 있어요. 드리클로를 사용했는데 자극이 심해서 못 쓰셨거나 약국템을 처음 사용하는데 민감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12% 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는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본인 피부에 발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염화 알루미늄 성분은 물과 만나면 염산을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샤워 후에 물기를 잘 말리지 않고 그냥 바르게 되면 피부가 너무 따갑고 화끈거릴 수 있어요. 또 성분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낮보다는 땀이 나지 않는 밤, 자기 전에 바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겨드랑이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엄청 쓰라릴 수 있거든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상처가 있을 때에는 다 아물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시고 제모를 하셨다면 적어도 1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고 사용해 주세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꼭 겨드랑이 부분을 잘 닦아 주셔야 해요. 성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옷을 변색시킬 수 있거든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약간 덜 나게 하고 싶고 냄새도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데오도란트, 겨터파크가 열려서 많은 땀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런 분들은 약국템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국템까지 전부 다 써봤는데 땀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혹은 자극이나 알러지가 있어서 약국템을 사용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겨드랑이 보톡스 시술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4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돼서 1년에 한 번 정도 5, 6월에 맞으면 한여름을 뽀송뽀송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이 영상 추천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이니까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 달아드릴게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예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